저는 옛날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하려고 체대 입시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큰 부상을 당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한동안 재활치료에 전념했었습니다. 재활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러다가 알게 된 트레이너분이 너무나 친절하셨고, 제가 절망할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몸이 회복되었고, 선수로는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워낙 운동에 소질이 있다 보니 몸 쓰는 거에 잘 맞는 성향이라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분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였고 저의 아내가 되었고요. 제가 재활하던 시절부터 만났고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성격도 잘 맞아 잘 싸우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고 남들한테 한 번쯤 다 온다는 그런 권태기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당연히 우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와 여자친구 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집에 대한 큰 걱정이나 근심은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 행복한 20대 시절이었지만 결국 현재는 이혼했어도 아내와 저는 그땐 참 행복해했으며 예쁜 커플이었어요. 저는 성실하게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또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딱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되었네요. 바로 아내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기에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 잘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는 직업 특성상 개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매번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는데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1년 정도만 일본에 가서 요양을 하고 내 건강을 위해 한번 일본에 가서 살아봐도 괜찮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고 신혼이라면 신혼인 시기였는데 아내 없이 지내는 날들이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는 1년 3개월 정도 일본에서 요양을 하다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를 만나러 휴문할 일본에 갈까도 했지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 상황이 여의치 못했고 아내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일본까지 오는 걸 극구 말렸기 때문에 정말 꾹 참고 견뎌냈어요. 그러다가 1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흘러 아내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기 좋고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인 도시에서 휴양을 한다는 일이 참 중요했다는 아내의 선택.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몇 년 흘렀고 결혼 생활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아이를 입양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해왔죠.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의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입양한다는 것이 쉽게 결정 내리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아직 입양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아내도
제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았죠.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입양을 바라는 것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내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한 번 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꼭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완강한 부탁과 고집을 이기기 힘들었고 결국 아내의 뜻대로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입양 과정과 기관 등 매우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했고 상대적으로 아내에 비해 개인 여유 시간이 적었던 저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군인으로 살다 보면 생각보다 하루가 짧고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고 서서히 입양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기관을 통한 입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한 아내의 뜻에 전혀 의심이나 수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아내의 뜻대로 입양을 결정했을 때 어쩌면 저는 아내의 결정을 모두 따르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거든요. 아내는 제가 쉬는 날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내는 갑자기 그 날이 오기 전날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먼저 만나봐도 되겠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그 아이는 이미 여러 번 만남을 가졌던 상태에서 어느 날 하루 약속을 잡고 그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수줍지만 착하고 선해 보이면서 어린 나이지만 저처럼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아이였지만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제 뇌리에 꽂혔어요. 그래서 아내와 달리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저도 어느덧 그 아이에게 마음을 내주게 됐고 정말인지 제가 아빠가 될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아이의 이름은 저와 아내의 이름에서 한 자씩 가져와 유민으로 새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아내로부터 입양에 대한 정보와 저희의 배경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해주었고 오히려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저희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까지도 원만했지만 사실 저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바로 유민이와 한 가족이 된 이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유민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과 평화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놀러 가려고 노력했었고 하루는 아이가 원해서 놀이공원에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놀이기구 타는 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저와 아이가 같이 타자고 졸라서 결국 놀이기구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큰 고통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저희 가족의 고통은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머리 안에 큰 혹이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놀이공원에서 쓰러지기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악성인지 그냥 물혹인지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였고 결과가 악성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충격이고 절망에 빠졌지만 아내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파 보인다거나 힘들어하지 않았고 제가 평일엔 계속 일을 하니까 주말이라도 아내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입원을 하거나 해서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우게 될 상황에 걱정되었고, 파양을 결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혼자 아빠 노릇을 하는 것보다 아이의 친부모들이 살아있다면 친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만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히 알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 혼자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의 친부모님을 찾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통 소식이 없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사람을 찾아주는 기능의 작은 심부름 회사를 알게 되어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고 심부름 회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무렵 아이와 친부 친모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받았고, 공식 기관을 통해 입양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르게 인증할 방법이 없어 저와 아내와 그리고 아이의 유전자 대조 결과를 제출하려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저 혼자 행동하고 결정했으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아내에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당장 몸이 아픈 아내에게 짐을 더 얹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아내와 아이의 머리카락을 얹는 일은 정말 생각보다 쉬웠고, 저는 평일 쉬는 날을 열심히 활용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아내가 놀이공원에서 쓰러졌던 날보다 더 큰 고통과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저와 아이는 당연히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와 아내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친자 관계라고 떡하니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오류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전 아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완벽하게 아내를 신뢰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도 한 2주가량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지에 한 번 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저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한 기분으로 시간이 지났고, 직장 생활, 즉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훈련을 받다가 골절 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돼서 직장을 병가휴직을 내게 되었네요. 저는 점점 망가져갔고 제 속은 속대로 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상하단 걸 깨달은 아내가 먼저 원래 암투병 중인 사람보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 말고 함께 정신과 심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직 아내에게 친자 검사 결과에 대해 말하기 전이라 아내의 말대로 심리 치료를 받고 극복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는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많은 조언을 받고 다행히 저와 아내를 모두 동시에 상담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던 건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말 아픈 게 맞는지, 그리고 아이와 아내 사이의 친자 결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심리적 불안감과 아픔은 그곳에서 유발된 것이며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극복하기에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 의사 선생님께 많은 조언과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우선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였고, 아이가 먼저 잠든 밤 아내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당신이 아픈 이후로 아이의 친부를 궁금히 여기다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고, 검사를 봐버렸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눈빛은 크게 요동쳤으며, 처음으로 천사 같은 저희 아내가 제 아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는 흥분하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말하며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니 아내는 저를 만나며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혼 초반 저를 두고 요양을 한다며 일본에 갔을 때 남자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일본에 간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 가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건지 물었더니 아내는 더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전 아내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내에게 고소하고 법적으로 알아내겠다고 말했고,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건지 어쩌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그 충격으로부터 단련이 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침착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법으로 하지 말자고 솔직하게 다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저와 연애할 때 직업 군인이었던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마다 큰 외로움을 느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휴대폰 어플로 알게 된 남자와 동네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직업 특성상 몇 년에 한 번씩 발령받는 도시로 옮겨야 했고, 어찌 보면 아내의 외로움은 당연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외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 남자랑 정이 들었고, 저와 그 남자 둘 다 놓칠 수 없었던 제 아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저와 결혼했지만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해왔고, 저희가 임신이 안 되던 이유도 저는 아내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아내의 자궁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결국 임신이 안 됐던 원인도 오로지 제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됐고요.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었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오래 만남을 가져오던 그 불륜남과의 임신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고 못될 수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저를 배신하고 오랫동안 제 옆에서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본인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를 통해 모르고 살고 있던 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정이 이미 떨어졌고 아이에게도 마음을 바로 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정말 제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건지 아이와의 이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굳게 먹고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 후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 직장도 잃고 몸도 다친 저는 이후 몇 년간은 재활과 정신적인 극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재활을 마친 저는 재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재활이 끝난 다음에 재활센터와 체육관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센터 운영은 순조로웠고 저는 큰 돈까지는 아니었지만
직업 군인일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혼을 하고 지금은 50대의 나이가 되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었고, 저는 전 아내로부터의 트라우마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 직접 출근했던 날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평범한 한 남학생이 카운터 앞에서 쭈뼛거렸고, 저는 등록을 하러 온 신규 손님인 줄 알고 저희 센터 직원을 불러 그 손님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손님이 자꾸 힐끔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졌던 저는 그 사람이 나간 후 저희 직원에게 상담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고, 상담을 하기 위해 적은 이름과 번호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옛 부인과 함께 키우던 유민이라는 그 아이였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넘겨보려고 했지만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났고, 아이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이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신호음이 얼마 가지 않아 아이는 전화를 받았고, 제가 누군지 이야기하니 그 아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옛 아내와는 조금이라도 다시 엮이고 싶지 않으니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옛 아내와 마주치게 되거나 한다면 다시 연락을 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아이는 알겠다면서 제 상황을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잡고 그 아이를 만나니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었던 아이는 눈치가 빨랐던 건지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행동에 늘 감사해하고 있었고, 본인의 친엄마가 제게 줬던 상처에 대해 본인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정말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입양 당시 7살이었던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이 겹쳐 보이며 그 아이에게 다시 마음이 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가 대학을 가고 나중엔 취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내 능력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으니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제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 친자식이 아닌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가지는 주변 지인들이 많지만 저는 아이는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사소한 용돈이나 집안 형편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빈도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점점 많아졌고, 혹시 아내가 아이 뒤에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생각과 의심이 다 들더군요. 현재는 그 아이와 인연을 끊은 상황입니다. 아이와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전처가 가지고 있었던 뇌물혹이 어떤 상황인지 안부를 물었는데 나중에 엄마 말로는 단순한 종양이었다고 하네요. 저에게 많이 아프다고 말한 것도 제 관심을 받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많은 여자와 산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절실히 깨달았네요. 본인에게 잘해주고 착한 말만 한다고 무조건 마음을 다 내주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나이 50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